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이 유려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며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흐트러진 도포와 불안한 눈빛의 그가 바로 신미수였습니다. 타고난 다리의 불편함의 술기운까지 더해져 그의 걸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허허, 이봐라. 오늘도 술상 옆에 줄줄이 늘어선 것들 좀 봐라. 밤새 술 따르다 날 새면 연기처럼 싹 사라질 것들이 아니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춤판이나 벌려라. 내 이 뒤틀린 속 시원하게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의 취기 섞인 조롱의 기생들은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떨기 붉은 꽃처럼 아름다운 기생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소문난 기생 일파홍이었습니다. 신미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불편한 다리도 잊은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를 스쳐가던 모든 기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일파홍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신미수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뵐 터이니 허락해 주실는지요? 신미수는 붉어진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문은 그대 발길 닿는 순간부터 활짝 열려 있었소이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일파홍은 약속대로 신미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미수 어머니는 아들의 손님으로 찾아온 일파홍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묘한 호감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파홍은 정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은 천한 기생이옵니다. 그러나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나으리의 상을 보니 이 나라 하늘을 뚫고 오를 팔자이옵니다. 지금은 잠시 시름에 잠기셨으나 머지않아 큰 물결을 가르는 용이 되실 분이지요.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기생이 관상도 본다 하니 재주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허나 저 망나니같이 구는 내 아들이 용이라니. 허허. 괜히 입에 단말로 사람 마음 흔드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일파홍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꺼내어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그간 모은 전 재산이옵니다. 부디 이 돈으로 나으리께서 학문에 정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소인은 첩이 되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으리께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곁에서 뒷바라지만 할 수 있다면 소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복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에는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미수의 어머니는 애타게 매달리는 일파홍의 마음에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고집도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정녕 그러겠다는데 어미 된 내가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부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일파홍은 신미수의 첩이 되어 그의 학업 뒷바라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신미수가 책상에 앉아 붓을 놓지 않을 때면 일파홍은 등잔에 심지를 돋우고 낡은 옷을 조용히 기웠습니다. 어느 날 신미수가 붓을 내려놓고 일파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대체 언제 잠을 자오? 설거지에 빨래에 바느질까지. 그림자도 그대를 못 따라가겠소? 일파홍은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예전엔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셨는데 이젠 책 속에 길이 보이시는 듯하니 저 또한 잠이 오질 않사옵니다. 신미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이 메말은 마음에 다시 빛이 드는 건 전부 그대 덕이여.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는데 그대만이 날 한 남자로 인정해 주었소. 일파홍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본디 서방님 안에 빛이 있었을 뿐이지요.
저는 그저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심지나 살짝 돋운 것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부서진 마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미수는 방에 앉아 학문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신미수 큰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일파홍을 힐끔 쳐다보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는 곧장 신미수를 불러 방으로 들였습니다. 미수야, 내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허나 그 기생, 내가 거두었으면 이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 가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배필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들어온 혼담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이조판서 백다님이니라. 신미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버지, 그이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게서 빛을 찾아준 것도, 저를 일으켜 세운 것도 모두 그이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어찌 배신합니까? 큰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천한 기생이 어찌 대갓집 정실로 들어설 수 있겠느냐.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를 봐야 할 터인데 네가 이리 버티면 결국 그 기생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신미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방 밖에서는 일파홍이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일파홍은 신미수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들어온 혼처의 교수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대를 버릴 수 없어. 내 집안이 뭐라 하든 나는 오직 그대만을 원하네. 일파홍은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소인은 그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 하나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제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부디 저를 마음의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라와 가문의 앞날을 위해 정실 부인을 맞이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옵니다. 신미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 비장한 진심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미수는 가문의 뜻에 따라 명문가의 교수를 정실로 맞이했습니다. 일파홍은 옷을 매만지고 정실 부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집안의 그늘이 되어 마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부디 이 가문의 주인으로서 이 집안을 환히 비추시옵소서. 정실 부인은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으나 오래지 않아 그 진심을 읽고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의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이미 이 집안의 큰 기둥이요. 부디 앞으로도 나란히 함께 이 집안을 지켜주시게. 그날 이후로도 일파홍은 예나 다름없이 헌신적인 삶을 이어갔고 정실 부인을 깍듯이 존중하며 묵묵히 그 집안을 떠받쳤습니다. 그날도 신미수는 방에 앉아 학문에 열중하려 애썼지만 붓궂은 종이 위를 맴돌 뿐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파홍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도록 종이는 하얗고 붓궂은 마르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지요. 아니면 마님의 방에 가셔서 두 분이서 차 한 잔 나누시는 것도 좋을 듯하옵니다. 신미수는 붓을 놓으며 헛헛하게 웃었습니다. 그대가 곁에 없으면 글자들이 모두 도망쳐 버리는 것 같소. 책도 종이도 눈에 들어오질 않소. 일파홍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허면 마님 곁에라도 앉아 계시지요. 마님께서도 서방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시며 등잔불만 켜내 두고 계실 터인데. 신미수는 그녀의 손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을 토해냈습니다. 그대는 정말 모르는구려. 이 답답한 가슴을. 다른 것은 숨쉬기도 버거워.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대만은 내 곁에 있었소. 일파홍은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다 고요히 시선을 떨궜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었고
이 상태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일파홍은 바느질 바구니에서 오래전부터 곁에 두었던 낡고해진 비단실 한 뭉치를 꺼내어 신미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 실을 보시어요. 볼품없는 이 낡디 낡은 실도 찢어진 옷을 꿰매어 한겨울에도 사람을 따뜻하게 덮사옵니다. 하찮은 실도 쓰임이 있는데 서방님은 어찌 그 재능을 이렇게 허공에 흘리려 하시옵니까? 서방님이 빛나야 이 집안도 이 세상도 환히 밝아지는 것이옵니다. 신미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호한 울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깊숙이 떨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미수는 집안이 유난히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파홍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파홍. 대체 어디로 간 것이오? 신미수는 방마다 미친 듯이 뒤지며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나를 두고 어찌 이리 야속하게 떠나버린단 말이오. 돌아오시오, 제발. 어머니와 정실 부인이 놀라 허둥지둥 그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미수야,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아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냐? 신미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어머니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절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게 사람으로서 숨쉬는 법을 가르쳐준 그이가 절 버리고. 그때 정실 부인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비단실 한 뭉치와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서방님,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신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눈앞에 번져왔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보필하겠노라 맹세하며 이 집에 발을 들였사옵니다. 허나 이제는 제 탓으로 서방님께서 마음을 흐리고 길을 잃어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짐이 된다면 미련을 두지 않고 물러나야 마땅하겠지요. 어디에 있든 서방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것이옵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으시고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언젠가 급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날 다시 문 앞에 조용히 서 있겠나이다. 신미수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못난 놈. 그대가 날 살리고 또 떠났구나. 이 실이 마지막 가르침이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떠나면서도 오히려 널 걱정했구나. 정실 부인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서방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니 떠날 용기도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 신미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밤에도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내 몸이 상할까 걱정되는구나. 신미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낮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일파홍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이가 제게 맡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미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실과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오랜 시간을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미수는 21살에 소과에 합격하고 25세 대과에 장원 급제하며 바로 관직을 받는 영광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신미수는 옳고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재능과 강직한 성정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는 당대 유망한 관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일파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가 두고 간 비단실을 만지며 혹시나 그녀가 찾아올까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의 간신배들은
그의 올곧은 성정을 시기했고 결국 그는 한양에서 먼 금산 군수로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통했지만 그는 그곳이 일파홍의 고향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묘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미수는 금산에서 머무는 어느 대감에게 초대를 받아 저녁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신미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여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가 찾던 일파홍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대감은 신미수를 따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군수 영감, 10년 전이었지요. 한 여인이 자신을 여종으로 써달라 간청하더이다. 사정이 딱게 받아주었는데 글도 노래도 살림도 얼마나 야무진지 보통 인물이 아니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 그 여종이 가끔 한 선비를 그리워한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내려오신 군수님의 성함이 바로 그 선비와 같아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해 본 것이옵니다. 신미수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나이까.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일파홍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붉은 꽃처럼 눈부셨습니다. 신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오. 나는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숨을 멈춘 듯 그대만 기다렸소. 일파홍은 그의 품에 고개를 묻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방님, 이 몸도 서방님께서 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길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사옵니다. 허나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그림자가 서방님 발목을 다시 잡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나라의 큰 벼슬자리에 오를 분이 저 때문에 소문에 휘둘리고 다시 방황하시면 제가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사옵니까? 신미수는 일파홍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리석은 그대, 내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는 것이오. 그대가 없는 날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 줌의 재 같았소. 그대만 돌아오면 그 길이 설사 벼랑 끝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파홍은 눈물을 닦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인은 족합니다. 이제는 서방님이 괴로우실 때 곁에서 등을 토닥여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다음 날 아침, 신미수는 곧장 대감을 찾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 소관 감히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사옵니다. 군수님, 말씀해 보시지요. 무엇이든. 이 집 여종 일파홍은 10년 세월을 그리움으로만 버텨왔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소인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은혜 평생 동안 갚겠습니다. 대감은 잠시 신미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집안의 기쁨을 안겨준 착한 여종입니다. 허나 처음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그리움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부디 이제부터는 군수님께서 그 아이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미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대감에게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신미수는 일파홍과 함께 금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을 헤매다 다시 만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욱 애틋하게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일파홍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고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일파홍은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간밤의 달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꿈속에서도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짧은 여생에 서방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과분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신미수는 그녀의 말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대는 아직 나와 웃으며 봄을 맞아야 하고 함께 여름 매미 소리도 들어야 하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오. 일파홍은 그의 불안한 손을 살포시 쥐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마지막 바람은 죽어서도 서방님 곁에 머무는 것이옵니다. 부디 서방님과 마님이 잠드실 선산 한 구석에 소녀의 이름 없는 무덤 하나만 허락해 주시겠사옵니까? 신미수는 그녀의 말에 마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그대를 보낼 수 있겠소? 그러나 일파홍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저승길에 홀로 가더라도 서방님의 품속에 살았던 기억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그대, 진정 여한이 없는 것이오. 네, 서방님. 여한이 없는 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파홍은 상월이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고통 없는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월. 달빛 어린 창가에서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부평초 같은 이 몸이 한 사람을 만나 비로소 뿌리를 내렸네. 이제 가는 길이 멀다 하여도 마음은 늘 이곳에 머물리니 서방님의 높은 뜻 이루어지는 날 저승에서라도 기뻐하리라. 그녀를 잃은 신미수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례에 맞지 않는 첩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금산 군수 자리를 사직했습니다. 그녀의 관이 실린 상여가 금강을 지나는 날, 하늘은 슬픔을 머금은 듯 한 줄기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미수는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뒤섞였고 그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 수 있었습니다. 일파홍, 이제는 부디 편히 가오. 내가 그대와 못다 나눈 사랑,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안고 가겠소. 그때 신미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금강에 가을비 내려 붉은 명정적시니 정든 사람 연결하며 뿌리는 눈물이다. 강물도 울고 있구나. 하늘도 함께 오니 어찌 나만 홀로 슬퍼하리오. 신미수는 일파홍을 고향의 선산 한쪽에 묻어주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결국에는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일파홍의 뜻을 마침내 이룬 것이었습니다. 1622년 75세의 노인이 된 신미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느 허름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일파홍, 오랜만이여. 요즘은 기력이 쉬에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오. 잠시 세월은 나를 늙혔건만 그대는 여전히 젊고 곱구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내가 이 나라의 좌의정까지 올랐소. 그대가 저승에서라도 웃고 있다면 이 늙은이가 더는 바랄 게 없겠구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시를 읊었습니다. 만시.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되어 찾아왔네? 그대는 영원히 젊고 나는 늙어 쇠하였도다. 이제 곧 그대 곁으로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승에서 다 못한 말 저승에서 전하리라. 신미수는 시를 다 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미련을 놓아버린 듯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침내 영원